자, 유치권은 양이 많지 않아도 두 문제 나온다. 그래서 유치권 두 문제, 저당권 두 문제, 지금 4년간 똑같은 비중으로 나왔어요. 근데 유치권은 하나는 단다시 문제, 하나는 사례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공부량은 저당권이 2배 많고 저당이 훨씬 어려운 데가 많지만 출제는 똑같다는 거 늘 명심하시고, 유치권 두 문제를 다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은 두 문제 나면 하나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혹시 못 맞출 수 있어. 하지만 유치권은 뻔해요. 자, 유치권에서 교재 306쪽에 첫째, 유치권에는 운물물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분도 있다라 외워갖고 또 반대로 알고 있어요. 운물에 물이 있대요 또. 운물물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한 말이 없다. 우선변제가 없단 말이 뭐예요?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죠. 우선변제권이 없어. 건물을 유치했는데 유치하던 건물이 경매당했을 때 경락됨에 들어가서 유치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없다는 거야. 배당 신청권이 없다는 거야. 우선변제권이 없다. 두 번째 뭐가 없다? 물상대가 없다. 물상대가 없기 때문에 유치하던 건물이 화재가 나서 뭐 소실됐는데 화재보험금이 5억이 지급됐는데 유치권자 쫓아가서 화재보험 쫓아가서 나 유치권자고 공사에 못 받은 게 1억이 있으니까 화재보험 5억 중에 1억은 나에게 지급해달라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물상대권이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항상 물상대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물상대가 있는 거야. 우선변제권이 없는 사람들은 물상대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주택임대 배울 때 세입자들이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어놨다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라 불러. 근데 확정일자 찍어놓은 세입자인데 요번에 원인모를 화재가 나서요. 막 건물이 옆집에 불이 옮겨 붙어서 막 이 집에 막 새 사는 집에 홀랑 다 타버렸는데 집주인이 화재보험금 3억을 가입하고 있대요. 확정일자 임 세입자 쫓아가서 화재보험에 쫓아가서 그 화재보험 3억 중에서 나 임차도 1억 5천이니까 나에게 지급해달라.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화재보험회사 쫓아가서 집주인 대신 보험을 나한테 지급해달라. 물상대 추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뭐라 배웠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물상대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화재보험금 받아갈 수 있다. 그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물상대 있는 거고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물상대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물권 청구권이 한 말이 없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너 유치물을 침해했어. 너 유치물 강제로 뺏어가면 뭐 행사해야 돼?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하는 물권 청구 내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 점유물 반환, 점유 보호 행사해야지. 유치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 가지가 없다. 또 유치권에 뭐가 없느냐? 그러면 유치권은 용어 중에 근유치권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부정성을 완화시킨 제도인데 근자가 붙으면 근저당, 근질권, 근담보등기, 근양도담보, 즉 약정담보제도는 다 근자 붙일 수 있어. 근저당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근유치권이란 말은 없어요. 다 근자 붙일 수 있어. 담보에는. 그래서 이거는 근유치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부정성을 완화시킬 수 없고 유치권은 부정성이 엄격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 완화가 안 돼요. 이게 붙으면 이게 완화가 되는 거거든. 근자가 붙어버리면. 엄격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줄줄 읽으시면 되고 맨 밑 4번에 내려왔어요. 그 첫 번째 4번 주의. 유치권에도 불가분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내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0세대를 한 채당 2천만 원씩 총 2억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했는데 공사비 2억을 주지 않았을 때 10채 전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10채 중에 한 채만 내가 공사를 한 채만 점유했더라도 그 한 채만 점유했더라도 2억 잔액 줄 때까지 그 한 채 인도를 거절하는 거지 한 채당 2천만 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준다고 유치원 풀어주는 거 아니다.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뭐다 이게? 불가분성. 그렇죠? 유치권은 물상대성은 없지만 불가분성은 있는 거야 당연히. 물상대성, 우선변제권만 없는 거 물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고 뭐 유치권 동생면의 차이권 정도 얘기는 제가
희망하겠다 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셔. 다만 우리가 사회생활 때 유치권은 뭐야? 유치권은 물건이야. 동장병은 뭐예요? 쌍무기가 발생하는 채권. 그러니까 동장병은 니네 둘끼리만 취하는 권리고 유치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고 하나 물건, 하나는 채권이야. 그런데 유치권과 이 동시에 항목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의 사건에서 나 유치권도 있고 동시에 동자명권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는 병존한다. 병존. 둘 다 있을 수 있어. 둘 다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있다고 이 하나 성립 하나가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얘기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 뭐 이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 그 전에 보면 무효와 취소를 비교하시오. 예를 들면 동시함과 유치권을 비교하시오. 뭐 그래서 교과서 보면 비교하는 도표들이 좀 가끔 있어. 그거 흘러간 유행가다. 옛날 스타일이야. 요즘 비교하는 문제 안 나와. 비교하는 문제는 암기해야 하는 거야. 암기하지 않고 어떻게 비교를 하면 돼? 무조건 암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는 과거에는 한 1회 때부터 한 2, 3회 때까지는 가끔 한두 번씩 나왔어. 지금은 뭘 비교하라는 문제 안 나온 지가 지금 7, 8년이 됐어. 요즘 이해를 묻지만 비교하시오. 그거 안 나와. 그래서 별로 중요한 논점이 아니야. 요즘은 이런 거는. 어떤 분은 도표만 보면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 막 도표만 보면. 도표 외워야 되는 거 있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도표는 그거 하나 외우셔야 돼. 도가 하나. 남은 도표가 중요하지 않아. 요즘은요. 자, 유치권 성립 요건에서 1번에 첫째, 타인의 물건일 거. 유치권 자기가 자기 물건 유치하면 안 돼요? 내 물건이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내 물건 유치했어, 내가 막 내 물건 유치하고 막 나에게 심지어 압박 막 하고 있어. 나에게 스스로 막 자학하고 있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제한 물건은 용의 물건, 담보 물건 다 타물건. 내 것이 남의 것에만 성립이 되는 거야. 용의 물건이건 담보 물건이건. 그렇죠? 그러면 타물건의 반대말이 뭐야? 타물건. 이거 입법 용어야. 그래,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물건이야, 뭘 자물건. 자물건은 내가 내 것에 갖는 물건이야. 내가 내 것에 갖는 물건이야. 뭐가 자물건이에요? 소유권. 내가 내 물건에 갖는 물건이야. 점유권. 이 두 가지는 내가 내 물건에 있을 수 있는 권리야. 나머지는 다 타물건이야.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만 갖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전체권 모두 타물건이다. 자기가 자기 것에 있을 수 없어요. 자기 것에 있는 물건은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뭐 좀 얘기 나오고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넘겨보시면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2번 얘기죠.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견연성이 있어야, 견연성 있는 채권이어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나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과 내 받을 돈 채권이 뭔가 견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견연성이 뭐냐? 1번씩 한자 용어야. 1번 한자 용어. 이 견자가 끌겨서 끌리는 채권. 연관성 할 때 연관성. 서로 끌리고 연관성 있는 채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 법주문에는 아무차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거. 이것만 유치하라. 아무나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 얘기죠. 제일 먼저. 채권이 거기 있어요. 내가 받을 돈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 그 자체에서 발생했을 거. 그렇다면 내 받을 돈이 내 전 목적 자체 발생한 채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 목적 자체 발생한 채권은 늘 나오는 얘기가 뭐죠? 늘 무슨 물건에 수선비 수리비 건물 같은 건물에 무슨 공사비 밀린 거 필요비 어쩌고 유익비가 어떠고 그다음에 유식한 말로 하면 어디에 있든 전세권에 있든 지상권에 있든 임대차에 있든 점유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비용 상환청구권은 이것은 목적 자체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비용에 관하여 이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이에요. 이건 물건이야.
이게 제일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은 여기가 제일 잘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야. 박스 딱 쳐놓고요. 유치권이 견연성 있는 거 고르시오. 견연성 없는 거 고르시오. 유치권 성립하는 거 고르시오. 유치권이 아닌 거 고르시오. 그 밑에 도표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별별 3개야. 요즘 문제들은 너무 이론적인 거 묻지 않아. 딱 쳐놓고요. 작년에 박스 문제가 5문제 나왔어요. 다 이런 문제야. 고르시오. 있는 거, 없는 거. 자,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견연성 그러면 요약이 잘 나오죠. 쌍방에 두 사람의 쌍방에 반한 청권이 두 사람 서로 반한 청권이 있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얘도 얘한테 뭔가를 반환해줘야 돼. 얘도 얘한테 반환해줘야 돼. 서로 쌍방에 반한 청권이 서로 있는데 쌍방의 반한 청권이 동일한 관계. 동일한 관계요.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이 동일한 관계 발생한 쌍방의 반한 청권에는 뭐가 있다? 견연성이 있다. 견연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한 쌍방의 반한 청권은 이게 법률 관계에서 발생했던 이것이 사실관계에서 발생했다. 어쨌든 쌍방의 반한 청권이 동일한 거 발생했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 발생했다. 그 원인.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그 원인은 불문이다. 묻지 않아. 원인은 불문하고 모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자, 여러분 생각이 또 중요해. 자, 우리가 쌍방의 반한 청권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배우느냐? 딱 2군데 배워요.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어느 법률행위가 어느 계약이 착오, 사기, 강박 등 원인으로 취소한다라는 치도 많이 떨어졌어.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서로 얘는 냉장고를 넘기고 얘는 세탁기를 넘겨주기로 교환계약이 맺어졌어. 교환계약이. 그래서 넘겨주고 넘겨받은 거야. 그런데 냉장고 넘겨주고 세탁기 받은 애한테 기망당했어요. 고장난 세탁기를 고장 안 났다 속이고 바꾼 거야. 뭐 기망이 별겁니까? 있는 걸 없다고 얘기하거나 없는 걸 있다 얘기하고 거짓말식인 기망이지. 그 아무 쓸모없는 뭐 고장난 세탁기를 받은 거야. 그 얘가 3일 만에 나 3일 전에 너랑 교환계약 맺은 것은 너한테 기망당했어. 사기당했어. 따라서 취소한다. 얘가 취소해버렸어. 사기광고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한 다음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 냉장고나 세탁기 교환한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취소하면 떨어지면 소급표. 3일 전으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다 소멸하고 소급표했으니까 없었던 계약이 돼버리고 이제 무슨 문제? 부당이득 반환. 내가 넘겨준 것은 돌려받고 내가 받은 것은 돌려주는 쌍방의 부당반환 문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려주고 그럼 내가 이제 세탁기 냉장고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내 세탁기 돌려줄 때까지 네 냉장고 유치한다는 거야. 야, 고장난 세탁기 넘기는 거 알아. 일단 세탁기 뭐 들고 와. 들고 와야지. 먼저 들고 와. 그래야지 내가 뭐 네 세탁기 뭐 돌려줄 거야. 아니야. 쌍방의 반환 청구는 서로 유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세탁기 줄 때 네 냉장고 유치한다. 서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 쌍방 반환 청구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걸 뭐라 배웠어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이 반환끼리는 서로 또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항변 관계 들어가. 동시항변 관계. 같이 반환하자. 내가 먼저 반환하여야 상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같이 반환하자.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분합반환끼리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법관에는 서로 동시항변 관계 들어간다. 그 동시항변권도 되고 유치권도 되는 거야. 이게 물건이라면 둘 다 성립하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렇게 같이 성립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이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동일한 관계가 발생했다면 우연히 서로 물건을 바꿔한 경우에도 내 물건처럼 네 물건 유치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세 번째 가장 대표적인 얘기죠. 견연성으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세 번째. 물건 자체에서 어떤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청구의 채권이죠. 뭐 채권은 이 손해배상 줄 때까지 이 물건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옆집 목장에서 말 2마리가 6월 달에 우리 당근밭으로 모았다? 당근밭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옆집 목장 말 2마리가 우리 당근밭으로 피크닉 왔어요. 피크닉. 응? 소풍 왔어요. 그리고 내가 며칠 전 사이에 당근밭 다 망쳐버렸어. 말 2마리 내가 묶어버렸어. 연락해서 우리 당근값 물어줄 때까지 니네 말 2마리 유치한다. 말 찾아가려면 돈 갖고 찾아가.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사람에서 발생한 손해청구는 결연 유치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 유치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이건 된다. 그렇죠? 이렇게요. 그래서 또 여기에 부수해서 늘 쓰는 얘기가 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채권과 받을 돈, 채권이요. 받을 돈,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 항상 그들의 국어를 보셔야 돼. 그들의 국어를. 내 국어를 이해하지 말고. 응? 근데 그들은 항상 이런 거 있죠.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 점유하는 목적물 사이에는 이 받을 돈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연성을, 연관해서 견연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꼭 요한다라 편해. 요한다. 그럼 시험장 가면 이렇게 편해 애들이. 응? 요한다. 맞아요. 근데 받을 돈 채권과 점유와의 견연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편해요. 그럼 그들은 국어학자가 아니야. 그들이 내가 시험 문제 내는데 채권의 발생과 점유의 견연성은 요하지 않는다라 쓰면 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이야. 내 국어를 안 편해줘. 그들의 국어를 편해고 꼭 기억하셔야 해.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받을 돈과 점유의 선후는 관계 있다, 관계 없다. 선후는 관계 없다. 이걸 요하지 않다 편해. 관계 없는데. 따라서 시험 문제가 잘 속는 문제. 여기 제일 잘 속여요. 유치하려면 점유 중에 어떤 물건을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요.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유치할 수 있다.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유치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응? 점유가 선후한 거야. 채권이 먼저 발생했고 1년 뒤에 그 물건을 점유했더라도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가 제일 유명했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경우 개연성 있는 거, 없는 거. 근데 그 없는 것은 주로 뭐가 없수? 그 없는 거. 주로 임대차에서 이 얘기가 벌어져. 임대차에서 뭐 보증금이 어떻고 권리금 반환이 어떻고 부속물 매수가 어떻고 손해배상금이 어떻고 지상 매수가 어떻고 다 뭐예요? 임차인들이. 임대인 네가 보증금 빼줄 때까지 임대인 네가 제대로 수선수리 안 해주는 바람에 내가 계약했는데 못 채우고 임대차 해지해버렸어 내가. 비가 줄줄 서는데 수선수리 안 해줘. 임차인이 너 의무반, 임대인 너 의무반이야. 임대차 해지한다. 해지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들어갔어 내가. 너 임대인 너 손해상금 줄 때까지 보증금 빼줄 때까지 너 부속을 매수해줄 때까지 너 지상을 매수해줄 때까지 나 네 토지 가면 인도 못해. 인도 거절한다. 다 뭐예요? 동시항명권이야. 채권. 전세 부인되는 것도 거기 대부분이 거기 밑에 동시항명권들이야. 3자처럼 유치권이 아니야. 임대차익이 나왔을 때 임차인이 임차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를 못 돌려줘. 집 못 빼줘. 토지 못 돌려줘. 임차 반환을 거부하는 것 중에서 유치권은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비용. 필요비, 유익비, 비용 사안에 관해서는 그 단어만 나면 비용 사안에 관해서 발생한 뭐 손해배상, 비용자 들어갔어. 그 말 들어가면 그건 유치권이야. 이 유치권이 동시항명권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야. 동시항명권은 채권이라며. 누구한테는 동시항명 못해요. 경락자한테 동시항명 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경락자 시에다 동시항명권이야. 권리금 수수할 때까지, 보증 뺄 때까지 나 경락자한테 목적을 못 돌려줘. 그런 말이 어딨나. 유치권 같으면요. 경락자한테도 인도할 수 있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임대차에서 비용자만 들어가면 수선비, 수리비, 공사, 비용자만 들어가면 요거는 유치권. 나머지는 다 뭐다? 동시항명권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그 1번 이거 익혀주셔야 돼.
근데 거기 있는 걸 다시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거기 견해서 부인되는 거. 응? 유칙을 피담시만 될 수 없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한 게 1번, 2번에 있어. 이게 잘 나오는 질문이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빈출. 그 밑에 있어요. 거기 4번과 5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그 밑에 있는 1번, 2번이야. 워낙 잘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가 된단 말이야. 자, 1번에 계양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에 관한 제가 뭐라 했어요? 명의신탁의 말만 나오면 세 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 명의신탁자가 어떻고 명의수탁자가 어떻고 하여튼 이 단어 나와. 명의신탁이 어떻고 명의신탁자 어떻고 수탁 이 단어만 나오면 우리 민법에서는 명의신탁을 뭐로 본다? 범죄. 범죄 행위를 보기 때문에 형사범.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아무것도 없어. 모자랐다 인정하겠어요. 이 단어만 나오면 유치권 어떤 유치권 행사 못해. 이런 단어만 나오면 법정시상권 같은 거 없어. 이 법정시상권이 있어버리면 건물을 존립할 수 있다는 거잖아. 다 때려부셔. 모자랐다 법정에서 인정해 주겠어. 이런 거 없어. 이런 말만 나오면 또 뭐가 없어요? 상린관계 적용도 없어. 상리가 적용 못 받아. 길이 없어도 통행권. 길 없어. 길 못 만들어. 길이 없다. 남의 길낼 권리도 없어. 이런 말만 나오면 취득시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0년을 100년을 점해봐라. 취득시효 준화. 예를 들면 이 중요한 게 다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몇 가지 대표만 쓴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명의신탁자가 점유하고 복잡해. 막 문장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명의신탁, 수탁, 신탁자 얘기가 3번, 4번 나오는 것 같아. 없다. 그냥 없다. 결론은 마지막에 없다. 그러면 되는 거야. 뭐든지 없어. 이해되죠? 논할 것도 없어. 명의신탁에서 유치권 없다. 주장 못한다. 그러게요. 2번 질문은 유명한 질문이죠. 읽어드릴게요. 한번 봤어요. 그림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 불러. 건축주를 뭐라 불러? 공사 맡겨진 건축주를 도급인. 공사 맡아 일하는 공사업자를 수급인이라 불러. 수급인. 근데 도급은 이 도급계약은 언제 대금을 주는 거죠? 도급인? 후불 일을 완성됐을 때를 조건으로 후불 주기라는 게 도급이야. 그래서 수급인이 공사업자가 건물 공사하는데 2억, 3억에 도급받아서 건축자재 예산 갖다가 인건비 인부 고용해서 공사 완성시켰는데 공사비를 안 줘. 건축주가. 그러니까 그 수급인은 공사업자는 이 공사 받을 때까지 이 건물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공사비는 목적을 자체로 한 비용이잖아. 내가 공사비 줄 때까지는 건물 인도 거절한다. 건축주 건물 인도 받으려면 공사비 갖고 와. 건물 유치권 행사하면 건물 인도 거절해버리면 그 건축주가 도급인이 분양도 못하지 임대도 못 놓지 심사 압박 주는 거야. 너 공사비 2억 때문에 30억짜리 건물 포기할 거야 지금. 이 심사 압박 줘 빨리빨리 내 공사비 갖게 만드는 거야. 이 유치권인데. 그런데 얘가 유치를 안 하네. 공사업자가 유치를 안 해. 누가 쫓아왔어요? 건축 자재업자가 쫓아왔어. 너 내 시멘트 목자사 예산 갖고 왔잖아. 네가 유치 안 해? 내가 하지. 그래서 수급인이 유치 안 하는데 그 수급인에게 건축자 예상 준 건축 자재상이 그 건물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걔는 개연성이 없어. 누구만 유치할 수 있는 거야? 공사업자만 유치하는 거지. 걔가 유치 안 하는데 건축 자재 예상 줬다고 예상 때문에 준 건축 자재상이 와서 건물 유치할 수는 없잖아. 네, 그 건물과 건축 자재상 예상 때문은 개연성이 없어. 누구만 유치할 수 있다? 공사업자였던 임차인. 공사업자는 수급인 걔만 유치하는 거지. 예상 줬다 건축 자재업자 와서 그 건물 유치한다는 말이 어딨나 세상에. 그 얘기죠? 근데 비교 잘 나왔던 질문이야 이게 최근에. 이게 자, 읽어드릴게요. 수급인에게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 이거 외상대금이야. 외상대금은 그 건물 자체가 생긴 채권이나 볼 수는 없어. 개연성이 없다는 거에 따라서 건축 자재업자가 이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뻔한 얘기지만 두 단어 봐주시면 돼. 맨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봐보세요. 채권자 물건을 점유할 거. 자, 점유 얘기 볼까? 점유. 유치권에서는 두 번째 중요한 점유 이야기가 중요해. 점유. 부동산 유치권이건
동산 유치권이고 그 물건을 점유할 거. 점유가 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며 플러스 동시에 무슨 요건이다? 전송 요건이다. 잘했어요. 협조해 줘서 감사하고 성립 요건이며 전송 요건이야. 따라서 점유하여야 성립하고 점유하는 동안만 유지가 돼.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되는 유치권. 유치권도 어떻게 되는 거다? 소멸돼요. 잘했어요.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와 성립 전속력이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하여 상실되면 요 단어가 들어간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 그냥 상실이란 말과 침탈은 달라. 침탈이란 말이 뭐야? 유치권자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유치권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가져간 거죠. 자, 내 카센터 주인인데, 카센터 사장인데, 자녀 수리비가 견적이 수리해놨는데 100만 원 나왔어. 자녀 주인 찾아와서 아저씨 수리비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자동차 주시죠. 그래서 내가 뭐 했나요? 유치했어. 이거 주면 돈 못 받아, 내 경험상. 나 지금부터 자동차 유치합니다. 나 수소원비 수리 줄 때까지는 인도절합니다. 유치해버렸어. 근데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자동차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다 아시는구나. 그래요? 삑 있잖아. 삑. 침탈 얘기가 달라. 침탈 강제로 뺏어 한 거야. 자, 침탈 당했을 때는 유치권을 소멸한다. 그냥 여기 즉시자 쓰면 더 좋아. 즉시 소멸한다면 이거 안 써줘도 마찬가지. 쓰는 게 맞는데 즉시로 소멸한다. 이거 안 써도 소멸한다면 틀려요. 이 변화 안 돼. 왜? 침탈당하면요. 침탈당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야. 점유물을 침탈당하면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 반환 청구해서 1년 내에 되찾아오면 유치권은 유지되는 거고 1년이 지나도록 반환 청구 못했을 때 비로소 1년에 못 찾아왔을 때 비로소 이때 소멸하는 거지. 즉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침탈이라는 말을 나왔을 때는 조심하자. 이게 다른 거다. 두 번째, 이 점유는 어떤 점이냐? 그러면 물론 이 점유는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또는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든 점 형태는 묻지 않아. 시험 문제가 직접 점유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직접 점유하여야 유치권이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간접 점유도 유치권 돼요. 자, 시험 한번 내볼게요. 20년 취득시효 있어. 취득시효. 남의 땅도 내 땅인 줄 알고 몇 년 점유하면 20년 점유하면 20년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한 단 등기한. 이때 취득시효가 말하는 그 20년은 어느 토지를 내가 직접 점유한 것이 20년 됐을 때 취득시효지. 간접 점유는 20년 돼도 취득시효가 될 수가 없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취득시효 20년이건 유치권이건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어. 따라서 어느 토지를 간접 점유했다가 20년 지나면 취득시효 될 수 있어.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이걸 통한 점유도 관계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점원 직원이 점유한 것도 점포 주인은 유치권 성립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맨날 나오는 집은 이 집은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두 번의 연속 나왔잖아. 채무자가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맨날 이 집 뭐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을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 경우 이 경우만은 유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성립할 수 없다. 왜? 심지어 앞발 갈 수단이 안 된다. 이 말 나왔을 때는 안 되지만 그냥 간접적으로 유치가 된다는 맞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유치되려면 적법한 점유 상태여야 돼. 적법한 점유해야지. 속된 말로 불법 점유 상태에서는 유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유치권자 점유가 현재 점유하고 있어. 어떤 물건 점유하고 있어요. 유치권자 점유는 적법 점유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요. 판사가 하는 얘기가 유치권자 씨 적법만 점유라는 거. 적법 점유라는 거 입증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응?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누가
채무자가 판사님 제가 지금 돈 안 갚는다 내 물건 유치하고 있는데 쟤는 전법적용 아닙니다. 얘 불법적입니다. 입증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채무자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는데 경락자야. 아, 야 공사비 안 줬다고 경매받은 불동산을 경락이 나한테 인도 거절하고 있어. 근데 채무자는 분명히 그러거든. 나 공사 밀린 건 없다. 제대 밀린 건 없다는 거야. 없다는데 유치하고 있어. 나 공사 못 받은 게 있다는 거야. 5천만 원.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경락자가 입증해야 돼, 이번에는. 아, 채무자, 경매당한 채무자가 뭐 입증하러 다니겠어, 걔가? 경락자 씨가. 얘는 지금 이 공사비 못 받아 유치하고 있는데, 얘 공사비 못 받았다는 거짓말입니다. 얘 불법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입증해야 돼. 그럼 사실은 누구한테 입증서류가 나와야 돼, 누구한테? 경매당한 채무자한테 나와야 되는 거지, 돈. 그렇잖아. 아, 판사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 믿어? 무슨 뭐 공사비 줬다는 영수증이 어떻고, 공사 계약서가 어떻고,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 경매당 채무자 쫓아가서, 나 네 건물 너 공사 다 망했지? 네 건물 경매받은 사람인데 아 인간이 공사비 못 받았다고 유치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얼마 밀린 거 사실이래. 얼마니 했더니 1억 밀렸대. 근데 걔는 3억 밀렸다는 거야. 요래 유치권자가 채권 신고 안 하거든? 채권 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유치 금액이 얼마라는 걸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주는 사람은 왜 해줄까요? 경락자치 잘 알아야 돼. 내가 여기서 3억 받을 거 있어. 너 경락 때문에 3억 빼고 써. 알려주는 거야. 나한테 인도받으려면 그 3억 대의변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 안 하는 인간들은 뭔가 있는 거야. 그거. 왜? 경매당한 놈은 다 망한 놈 아니야 어차피? 경험은 아니잖아. 이제 경매당하면. 야 공사 밀리는 거 2억이 아니라 4억이라 그러자. 내가 4억 받으면 5천 줄게. 또 이 짓을 해요. 걔들이 4억이라면 4억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또 대한민국 어쨌든 계약 맺는 것은 문서로 써야지만 계약 아니잖아. 문서나 증거를 남기면 불구한 거지. 그렇죠? 4억이라는 계약서 썼다는 거 법에 그런 말은 없어 판사들이. 예, 4억이 공사 맡았습니다. 무슨 그 건물 공사 4억이냐? 내부 공사인데 2억인데 이건 당신 생각이지. 그 4억이면 4억 때 밀린 거야. 그럼 이제 경락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대의변제 안 하면 인도 못 받잖아. 그럼 채무자 찾아가서 채무자한테 입증서를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줄 리가 없잖아. 나 경락자인데 제가 자꾸 4억이라고 우긴다? 이거 공사 밀리는 거 1억밖에 안 되지? 너 1억밖에 안 된다는 입증서 좀 줘. 도끼 맞고 와, 그날. 경매당하고 지금 경락자 나타나서 협조해달라고 지금 그 사람 연부를 지르고 있어. 그럼 경락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가 4억 주장하는데 너 입증서를 입증했는데 내가 너 무조건 내가 너 5천 줄게. 너 계약서로 다 입증해줘. 내가 5천 줄게. 너 어차피 망한 거 5천 받는 게 이득이지. 그럼 이쪽 거짓말 깰 수 있어. 그걸 경락자 입증해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느 건물이 유치권이 행사 중인 건물을 무조건 경매 안 받을 필요는 없어. 응? 여러 재산해봐서 아 이게 충분히 싸게 몇 번 유찰되면 받아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걸 얘가 유치금을 깰 수 있을 것 같아. 공사비가 너무 유치금액 신고한 게 너무 커. 액수 너무 커 내가 볼 때는. 이거 허위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런 식으로 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유찰 들어가지 그게. 싸게 받아서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치권자가 있는 것만 또 경매받으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또 30년간 유치권이 있는 것만 경매받으러 다녀. 유치권 전문가야. 하도 많이 받아봐갖고 어떻게 해결할지 다 알아요. 막 공사 밀린 거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어떤 사람은요. 법정 시행권이 성립된 토지만 경매받으러 하는 사람이 있어. 전국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아는 거야. 참 이 전문가가 있어요. 정말 여기 법원에 가보면 평택 지원에 뭐 경매 벌어진다 그러면 뭐 토지건 뭐 나오면 평택 사람만 오는 건 아니야. 전국 사람 다 모이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경매받으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이 그거야. 전국을 무대로 삼아. 자, 불법자면 안 된다. 근데 입증은 얘가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좀 더 응용에 들어가자고요. 유치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 임대 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차인이 이계차 연체해서 임대 해지해 버렸어. 임대차 해지된 후에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임차 목적물에 필요비 유입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해지당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한 후에 임차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임차 목적물 필요비 유입비를 집어넣었다면 이때도 임차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비용사항이 있어요? 도둑놈도 있다 그랬잖아요. 비용사항 정권. 있는데 비용사항 해주세요. 야, 너 임대 해지된 후에 너 임대계 종료해지면 1년 만에 돌려주는 거야. 못 줘 인간아 내가 얄미워서. 그러면 지금부터 유치한대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임대차 해지된 후에 임대 종료한 후에 임차 목적물에 전세 목적물에 필요비 유비를 집어넣더라도 비용상선 있어. 왜? 도둑놈도 있으니까. 도둑도 고장난 시기에 훔쳐서 도둑질해서 고쳤다면 도둑놈도 비용상선이 있어. 있는데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네가 현재 점유 상태 비용을 집어넣은 것은 불법 점유 상태잖아. 불법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 상환처럼 인정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계약 전속 중에 임차인이 수섬수를 집어넣었다. 전속 중에 비용 집어넣으면 적법한 점유 상태잖아. 그때 그 비용 안 돌려주면 그건 유치할 수 있지. 근데 그 지문에 임대차계 종료한 후에 해지된 후에 전세 만료된 후에란 말이 나오면 그때 들어간 비용은 비용선이 있더라도 유치권 성립은 안 되는 상태다. 네. 종료한 후에 해지된 후에 하는 상태는 무슨 점이요? 불법 점유 상태니까. 이해되죠? 전속 중에 집어넣는 건지 종료한 후에 집어넣는 건지 이게 다른 거야. 유치권은. 그걸 조심하셔야 돼.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남은 얘기는 3번이야. 3번.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별표 3개. 어려운 문제는 항상 여기 관련되는 문제 나오죠. 근데 저는 그 압류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불투명하다는 거야. 항상. 자,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가 첫째, 둘째, 셋째 넷 나눠놨죠. 첫째 얘기 봐보세요. 첫째 별표. 첫째, 동그라미 별표. 셋째, 동그라미 별표. 네 집은 다 똑같은 지문이지만 특히나 이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면 돼. 보세요.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압류의 효력이란 말 조심하시라는 거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러면 압류 효력 무슨 부동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졌어 뭐 기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압류 효력이 발생 후라는 얘기는 이 부동산이 경매 개시결정이라는 등기 난 후에 경매 등기 났다는 거야. 이 경매 등기 잡힌 날을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는 거야. 경매 등기 났어. 경매 등기 잡힌 이후에 공사비 못 받았다고 그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성립은 되지만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하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 건물을 이미 경매 등기 잡힌 후에 점유했다면 공사비 못 받은 채권 가지고 점유했더라도 누구한테 인도거절할 수 없다? 경락자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느 부동산이 3번 봐보세요. 3번 셋째. 이 건물에 압류 후에 가압류 후에 여기도 압류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 지금. 근데 여기는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뜻이야. 근데 이건 압류만 잡아놨다는 거야. 어떻게 떼어봤더니 어느 건물 등기부에 압류 결정, 가압류 등기가 났어. 근데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경매는 아직 안 집어넣은 거야. 내가 인테리 공사업자인데 이 건물에 이미 5억짜리 압류가 가압이 잡혀 있고 1억짜리 저당권도 2개가 잡혀 있어. 그런 상태에 공사 들어갔어. 공사비를 안 주네? 유치해버렸어. 그런 후에 나중에 압류 잡은 애가 나중에 경매를 신청했어. 그럼 경매 신청 전에 내가 점유를 한 거지. 그럼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경락자한테 내가 유치권자 인도거절하면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만 놓고 따지면 돼. 그 유치하던 부동산이 경매 등기 나기 전에 경매 등기 잡히기 전에 내가 점유했다면 내가 점유할 당시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자 있느냐 없느냐 논할 필요 없어.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만 점유했다면 경락자 인도거절할 수 있어. 근데 경매 등기 난 이후에 점유했다면 경락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어. 이 하나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근데 같은 말 쓰다도 여기 있었잖아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했다면 경락자 주장할 수 없다. 맞아. 근데 압류 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 성립돼야 안 돼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헷갈리잖아. 그럼 말을 정확히 해주면 좋아요.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경매 등기 났다는 뜻이고 압류 등기 후에 압류는요.
어느 부동산 압류 감시 잡아놓은 거야. 잡아놨지만 경매는 안 집어넣은 거야 아직. 압류 등기 난 주택을 내가 공사하고 점유했다 유치권 성립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결국 기준이 뭐예요? 어느 부동산에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점유했다면 이미 압류, 가압류,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 논할 필요 없어. 무조건 경락자 인도가 들어갈 수 있어. 경매 등기가 잡힌 후에 점유했다면 경락자한테 인도가 들어갈 권리가 없어. 근데 그 경매 등기가 딱 놔주면 좋은데 그 경매 등기 난 날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다가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거 하나만 놓고 따지면 돼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잖아, 용어가. 별것도 아니야. 첫째, 셋째 한번 읽어주시고. 자, 4번이 본 얘기고. 자, 나머지 뭐 크게 볼 것도 없죠. 뭐 4번, 5번 읽어주시고. 유치권 효력 볼까요? 이쪽 효력. 유치권 효력. 유치권자는 유치하면 다음 같은 6가지 권리가 있다. 자, 근데 나는 반대가 뭐냐면 난 그게 뭔지 몰라. 유치권자 권리 경유 비관과복, 경유 비관과복. 이거 어떻게 읽어? 아니 무슨 연관성이 있어야지 그러지? 경유 비관과복 그러면 어떻게 읽어? 무슨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요? 또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쓰라는 거 아니니까 유치권 효력 쓰시오. 쓰래? 이거 못 되면 못 쓰지. 쓰라는 거 아니잖아. 나는 뭐든지 까는 거 반대야. 그냥 이야기를 알면 돼. 유치권자는 경매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 신청은 있지만 그렇지만 뭐는 없다. 경매 신청은 있지만 첫째, 경락대 배당받는 우선 면제권은 없다. 우선 면제권도 없는데 왜 경매를 왜 집어넣죠? 유치권자가? 경락자 나타나면 경락자한테 인도거절해서 아마 대의변제라도 유도해 보려고. 그래서 경매하는 거야. 경락자한테 대의변제 유도해 보려고요. 그렇죠? 우선 면제권은 없다. 하지만 유치권 2번에 유치효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인도거절할 수 있다. 부동산 유치권자는 경락자한테도 인도거절할 수 있다. 인도거절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경락자한테 공사비 달라, 유치금액 달라라고 변제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가 아닌 경락자한테 공사비 달라고 채무변제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 경락자가 스스로 명도 받으려니까 스스로 내가 대의변제 대신 갚아줄 테니까 명대달라. 이 대의변제를 유도하는 것뿐이지 채무자인 경락자한테 유치금액 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다. 대의변제를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치권자는 유치하는 동안에 비용을 집어넣었다면 또다시 비용 산청은 있다 없다? 있다.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물에 필부 유치비가 들어갔다면 또다시 비용 산청이 있다. 이거 안 주면 또다시 유치할 수 있다. 또 유치권자는 간이변제 흉당권이라는 게 있죠. 유치물의 가치가 너무 적어서 경매 불합리할 때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서 내가 직접 그거 유치하는 부동산, 동산 가져버리고 내 금액을 까들어갈 수 있다. 법원의 허락은 있어야 되죠. 그럼 충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 과실 수치에서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물에서 경제 이득이 나온다면 젖을 유치했다면 젖을 우유가 나온다면 상가 점포가 좀 임차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동사했어. 근데 상가 주인이 안 주는 거야. 유치해버렸어 내가 같이. 근데 다들 월세가 들어오는데 유치하는 그 상가에서 그 월세에서 내 돈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돈 받아서 다른 채권 먼저 충당할 수 있다. 6번째 유치권자는 6번째 보세요. 유치 목적물에 사용 수익권이라는 권리가 있더라 없더라?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사용 수익권 유치권자 유치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쓰면 안 된다. 세탁소에 세탁비 안 준다고 세탁비 입고 다니면 어떻게 그거? 가스한다 아저씨가 자동차 수리비 안 주고 자동차 막 타고 다니고 있어. 지금 하루에 200km씩 뛰어 막. 나라시 뛰나 봐 막.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데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또 하나는요. 보전에 필요한 경우. 두 가지는 쓸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승낙을 얻었던 보전에 필요했던 썼다면 부당이득은 다른 말로 뭐죠? 사용료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것도 안 낸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잘 봐보세요. 저는 남의 이 집은 나온다고 하는 거야. 부동산 임차인이 잘 봐보세요. 건물 뭐 이런 임차인이
임대계약이 다 끝났어. 끝났는데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해 주잖아요. 임차 목적물에 수선비, 수리비, 필요비, 유입비를 집어넣었어. 비가 줄줄 새는데 임대인이 안 고쳐주니까 급한 임차인 내가 비용 들어서 고쳤어. 지붕을. 수선비, 필요비, 유입비. 이 돈이 한 500대.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비용 상환을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돈 없다고 안 해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행사인데 이걸 안 주는 거야. 청구는 안 줘. 그럼 임차인은 임차 목적을 뭐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이거 줄 때까지 유치권. 나 이 돈 줄 때까지는 인도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 행사하면서 이게 상가 건물이라면 이게 종전대로 계속 장사하고 이게 주거용 건물이라면 유치 행사하면 종전대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이게 창고 건물이라면요. 종전대로 계속해서 창고에 물건 보관하고 이렇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 없어요? 권리가 있다. 왜 있는 거냐? 원래 없다며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유치권자 유치하면서 임차인 종전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이게 보존행위야. 건물을 오랫동안 벼놓는 거랑 사용 쓰는 것은 어느 게 보존에 유리하다?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임차인이 비용 상환을 해서 유치 행사하면서 종전대로 계속해서 임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보존행위다. 있다. 근데 썼다면 어때? 썼다면 월세는 차임은 내야 되나 안 낸다? 내야 한다. 그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자, 뭐 나머지 읽을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넘겼어요. 소멸사에서 보면 하나 볼 줄 알면 돼. 312쪽에 4번에 3번.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고 똥으로 별표. 그 질문 나오면 어렵지요. 가끔 나오는 질문이에요.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 채권이 뭐예요? 받을 돈, 갚을 돈, 받을 돈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뭐 때문에? 유치권의 부종성. 이게 부종성이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이 받을 돈이 존재하여야 담보물건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갚을 돈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함께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과 이 갚을 돈이야 이게 갚을 돈. 피담보 채권과 이 담보물건은요 항상 운명을 같이 해. 이게 얘가 받을 돈이 받을 돈이 존재. 받을 돈이 존재하여야 담보물건도 존재하는 거고 받을 돈이 소멸하면 돈 다 받았어요.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함께 소멸한다. 피담보채가 담보물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치하는 금액이 유치했는데 그 피담보 채권이 받을 돈이 없어져 버리면 유치권도 어떻게 된다? 함께 소멸한다. 이게 부종성에 부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데 빈출 1번 찾아보세요.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지문 기억하셔야 돼. 유치권 행사한다고 해서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걸 말을 표현할 때 그들의 표현 방식 유치권 행사가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다. 아니다. 표현하고 따라서 물건에 대한 2번에 있어요. 물건에 대한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받을 돈,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가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는 거야. 걸린다. 유치권은요. 유치권 자체는 여기서 또는 담보물건 자체는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요? 소멸시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물건 8가지 중에서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물건은 소멸시효 걸리는 물건은 용익물건만 걸려. 용익물건. 남의 땅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해 놨더라도 2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소멸시효가 없어져요. 용익물건 20년 소멸시효 걸린다고 봐. 전세권은 약간 견해 대립이 있어. 전세권은. 그런데 소유권 자체가 점유권 자체가 저당한 유치권이 질권이 담보물건 소멸시효 걸린다는 말 없어. 물건에 소멸시효 걸리는 건 용익물건만 걸려. 용익물건 3가지만. 소멸시효 걸린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받을 돈은요. 걸려 안 걸려? 걸려. 아이, 무슨 말이냐. 이 지문이 어려워 나오면 그 지문 이런 지문 다 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떠신지? 우리 생각이 중요하잖아. 자, 제가 홍세탁이에요. 홍세탁. 세탁 주인인데 한 1년쯤 넘은 것 같아. 한 1년쯤 넘은 전에 자주 오시던 이웃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막 겨울 막 지나서 민코트 한 벌이랑 가죽 자켓 하나랑 양복 두 벌이랑 뭐 겨울 코트랑 잔뜩 드라이브 맡긴 거야. 그중에 내가 이 가죽 코트랑 민코트는 드라이브가 비쌉니다. 특수 드라이브 해야 됩니다. 얼마네요? 얼마씩입니다. 그래서 총 드라이브가 13만 원이야. 예, 13만 원입니다. 예, 드라이브 해주세요. 해줬어. 근데 한 일주일, 열흘, 언제 찾으러 올 거야? 일주일 뒤에 오세요. 찾으러 와서 아저씨, 세탁비 13만 원은 다음에 드릴 테니까 세탁을 주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세탁을 홍세탁이 내가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내가 13만 원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합니다. 찾아가려면 동거 찾아가세요. 유치했어, 분명히. 그 다음 유치했는데 와요, 안 와요?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돈도 안 갖고. 그런데 그래서 13만 원 때문에 이 코트랑 다 비싼 거 포기할 건가? 언젠가 찾으러 오겠지. 나도 까먹었어. 깜빡요. 한참 있더니 달래요. 1년 몇 개월만 나타났어. 달래요. 저기 1년 언제 작년 몇 월 달에 막 해서 달래요. 저 유치원 행사 중입니다. 나 13만 원 줄 때까지 인도 거절합니다. 세 달 찾아가지고 돈가고 찾아가세요. 유치했더니 갑자기 그래요. 소멸시효 걸렸대. 소멸시효 걸렸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랬어 내가. 유치권 자체는 유치권 담보물건 있어. 우리 물건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물건은 용의 물건만 걸립니다. 저당권이 담보물 유치권 소멸시효 걸린다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 참 건전한 사회야. 막 세탁소 아저씨랑 막 유치권이 걸리냐 안 걸리냐 막 이거 논하고 있어. 응? 그건 안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홍세탁이 나보고 그래. 누구한테 배웠니 민법? 그래서 홍남기한테 배웠다 그랬어요. 잘못 배웠어. 나보고. 그 아줌마 한 얘기가. 유치권 자체는 담보물 자체는 손실 걸리지 않아. 하지만 피담보 채권은 수선비, 그 세탁비. 당신 1년 몇 개월간 나에게 세탁비 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느냐. 달라는 얘기 한 적 없어. 내가 전화 걸어서 세탁비 달라. 문자 보낸 적도 없고 톡 보낸 적도 없어. 너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 세탁비 채권은 걸리는 거야. 그러더니 또 법전을 갖고 왔어. 민법전. 가더니 민법전 갖고 오더니 거기 163조 봤더니 1년에 소멸시효 걸리는 거더니 거기 세탁비가 들어가 있네. 세탁비 채권 1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1년 동안 돈 달라는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안 했다는 거 내가 시킨했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냐. 유치가 행사 중인데. 유치가 행사한다고 해서 받을 돈, 피담보자 소멸시효가 중단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세탁비 채권 1년에 걸리는 거야. 너 1년 돈 달라는 얘기 없잖아. 그러면 세탁비 채권이 소멸시효가 없어지면 받을 돈이 소멸하면 담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함께 소멸돼야지. 그거 돌려줘야 돼. 그 아줌마 말이 맞아. 그래서 유치권 자체는 소멸 걸리지 않지만 돈 달라는 얘기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따라서 첫 문제는 유치권 행사가 피담 받을 돈은 세탁비 피담보자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정지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치하면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 그 세탁비 채권 소멸시효로 없어져 버리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된다.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 좀 어려워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좀 쉬었다가 저당권이요. 뭐 저당권이야 또 우리가 펄펄 날르지 뭐. 저당권이야.